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매출 반자동으로만 매출 빨리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께서 소싱해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0개 올렸는데 1,000만 원 나왔대요. 네. 껐다가 키면 저쪽으로 숨어 있나요? 어떤 거요? 좀 전에 이쪽에 숨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꺼냈어요? 최대 그걸 해서. 아, 그러면 안 되죠. 밑에 어디요? 밑에 우측 밑에 이거요? 아, 그 옆에 바로 옆에. 이거요? 이거요. 이거. 네. 네,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타셀러 구익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익점이라고 하고요. 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매대행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아예 처음 하시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아예 초보자분들도 이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봉더 김선달님 제자고요. 주말반 2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똑같이 작년 몇 월 달이죠? 12월? 네, 12월 달에 강의를 들어서 이제 매출 1억을 찍고 또 서과장님 채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이제 선달님과 같이 시작하게 됐고요. 네, 올 때마다 되게 긴장되는데 대구에서 하면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괜히 타지에서 오니까 긴장이 좀 되기도 한데 말하다 보면 잘 되니까 또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제 매출이 지금 이제 다 조금 좀 저조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저도 완전 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3,000만 원까지 매출 3,000만 원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제대로 하면서부터 한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시면은 정말 열심히만 하시면은 매출이 제 수강생분들 중에 한 달 만에 0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찍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정도면 만약에 전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개월, 5개월이면 현 시장에서 충분히 또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또 봐집니다. 해서 오늘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잘 실천해 주셔가지고 또 수강비가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매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구익점 이름 뜻 혹시 아시나요? 이름 이상하죠? 제 이름은 이제 최성민인데 제가 구익점이라고 하다 보니까 구 대표님, 구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익점 뜻이 구매대행 이제 문익점이 해외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카씨를 우리나라에 퍼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구매대행으로 좋은 물건들을 국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구익점이라고 닉네임을 지어봤고요. 저는 2021년에 10월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000만 원 컨설팅을 받았어요. 강의비가 1,0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직원도 3명 고용하라 그래서 이제 덜컥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너무 꽂혀가지고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다가 아 이건 진짜 되겠다 싶어서 직원 3명 정직원으로도 뽑고 사무실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다 차려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아 이게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왔어요. 막 조사를 해보고 그때 딱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직원들은 죄송하다 하고 내보내고 저 혼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반자동 사업 방식으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고요. 12월에 이제 매출 500만 원을 혼자 찍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CJ 택배 파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구매대행 지금은 이제 퀵스타, 한진택배, 뭐 우체국 택배 다 되는데 예전에만 해도
거의 다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은 무조건 CJ 택배였어요. 근데 CJ 택배가 이제 파업이 되다 보니까 물류가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국내 통관이 돼도. 그래서 인천에 물건들이 엄청 쌓여 있고, 그러다가 이제 파업이 좀 풀리던 시점에 이제 춘절이 와요. 춘절이 오고, 춘절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설날이거든요. 저희랑 다르게 중국은 한 2주에서 한 달로 이렇게 공장이 문을 닫아요.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춘절을 처음으로 겪게 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코로나로 중국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개월 동안 이제 물건을 팔아도 이제 주문을 넣어도 고객한테 배송하지 못하는 그런 악재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봉쇄가 언제 풀리려나 하다가 4월에 또 강의비를 또 비싸게 지불을 하고 국내 위탁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 위탁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마진율이 굉장히 박해요. 그리고 매출이 뭐 1억 이렇게 가는 게 시간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면 그냥 위메프 같은 데서 물건 소싱해가지고 내 오픈마켓에 파는 거예요. 쿠폰 적용해가지고. 한 7%, 8%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매출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가는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구매대행 강의를 듣고 5월에 열심히 해가지고 안 믿기시죠? 한 달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식대로 열심히만 하시면 이렇게 빠르게 매출이 달성이 가능해요. 단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500만 원 매출이 나오던 쿠팡에 이제 상품 등록 정지가 돼요. 올려선 안 되는 물건들을 막 올려버렸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6월에 또 반자동 매출 1900 찍고 800만 원 나오던 이제 쿠팡 계정이 또 정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자가 5개인데 3개가 정지가 4개가 정지가 됐거든요. 3개가 정지가 됐죠, 3개가. 3개가 정지가 돼서 이제 제가 저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까지는 허용이 되고 잘 팔리고 어떤 물건 팔면 안 되는 거 이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9월에는 감을 잡아서 매출을 올리는데 또 이제 1000만 원 매출 나오던 쿠팡 계정이 정지가 또 되거든요. 저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때 진짜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을 또 일주일 안에 먹고 울면서 상품 등록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10월에 3천만 원 이렇게 달성하게 되는데 11월 건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매출 3,300 그래서 버는 돈이 한 780 이렇게 해서 쭉쭉 갑니다. 다음 가고 1월에도 이제 3,100 해서 이제 이때 선달님 강의를 듣고 적용시켜서 수동 상품으로 한 달 만에 1억 1,600만 원 매출을 달성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좀 장단점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은 이제 세계 공장이죠. 그래서 혹시 미국이나 유럽 구매 대행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사실 브랜드 제품 소싱하면 잘 팔리거든요. 매출도 잘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를 갖다 와서 팔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고요. 중국은 저희는 이제 신제품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 저희 브랜드 아무리 잘 팔아도 그게 제 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제 게 될 수 없고 결국에 뺏기게 돼요. 내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남의 걸 계속 팔아주는 거죠. 물론 중국 구매 대행도 남의 걸 팔아주는 건 맞지만은 저희가 쏟아지는 신제품들을 팔면서 이거를 내 브랜드를 입혀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물건을 뭘 팔고 싶다 하면 사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상품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보고 싶네 하면 못 파는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 팔아보고 싶네 하면은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입셀러는 인증 3개월, 뭐 적게는 1개월 거쳐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판매자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거의 한 50% 이상이 공장이거든요. 저희가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떼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흰색 마우스가 잘 팔려요. 그러면
이거 요 한 키만 검은색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하면은 바꿔줘요. 그게 공장의 힘이거든요. 그게 중국의 힘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반품 부담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많은 물류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파손이 좀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파손을 좀 안 나게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는 반자동 매출만 계산했을 때 매출 4천 나왔어요. 4천에서 반품 몇 건일 것 같으세요? 보통 하루에 발주량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평균 잡아서. 그러면 한 달에 반품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5건이요? 지난달에 5건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 되게 단순하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은 매출이 좀 잘 나올 경우에 오토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직원 2명이랑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반품 부담 이거 잘못 썼고요. 반자동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상품 소싱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주문 처리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직원에게 일임해서 업무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일임해서 오토화가 가능해요. 그래도 매출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위탁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높아도 10%, 15%, 사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0% 이상 보기 어렵죠. 근데 중국은 평균 마진율이 25%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긴 말 안 하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소싱 하는데 그 잘 팔리는 비결이 근데 보통 셀러들이 뭐냐면 이거 근데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반자동의 영역입니다. 반자동의 영역이고 물론 사입은 당연히 작년 데이터를 참고해야 되지만 반자동 같은 경우는 보통 셀러들이 소싱을 반자동답게 못하고 이렇게 사입하는 셀러들이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작년의 데이터로 팔아요. 근데 작년에 잘 팔렸던 게 올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계절 가전 이런 건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근데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트렌드가 변하면서 작년 데이터로는 안 먹히는 게 많으면 이제 트렌드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팔리는 상품만 소싱하는 게 이제 제 방법이거든요. 지금 팔리는 것만 소싱해야지 잘 팔려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적은 그런 수동 상품도 선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전동 캐리어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블랙핑크가 공항에서 탔나 봐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휠체어처럼. 근데 보면은 지금 작년에 보시면 재작년부터 보면 4월이죠. 4월입니다. 없던 키워드가 지금 몇만까지 올라갔죠? 네, 그 대형 키워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은 저희가 작년 거 데이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럼 이거 지금 발견한 사람만 팔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알려드릴 거고요. 핸드미싱기입니다. 2월 보면은 조회수가 몇만까지 올라갔죠? 4만이에요.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2월에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갔냐?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베스트 소싱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그냥 한번 찾아본 건데 카테고리 눌러서 들어가니까 바로 있더라고요. 빨래 건조대라는 키워드인데 이것도 4월이죠. 4월에 보면은 재작년에 잘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싱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빨래 건조대는 이맘때쯤 당연히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죽어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재작년 데이터만으로는 이게 팔리는 아이템이 정확하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팔리는 거, 스테디하게 팔리는 것만 유튜브에서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방법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 전동가입니다. 전동가에도 보면 2월에 보면 2월에 막 죽어가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안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소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소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올라가니까. 그럼 지금 팔리는 걸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가 되셨죠? 네, 이것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키워드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재작년에 시장이 살았다 작년에 죽었으니까 올해는 안 팔리겠지 했는데 갑자기 잘 팔리는 거예요.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네. 물론 이제 키워드별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왜 잘 팔리냐면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이 쿠팡 어플 다 켜시면은 뭘 하나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성별대, 주로 클릭해 본 거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노출을 막 시켜줘요, 랜덤으로. 다른 마켓도 점점 그게 확장되어 간 추세인데, 근데 이제 또 그거랑 또 뭐가 있냐면 11번과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는 쿠폰을 막 붙여주거든요. 나는 분명히 3만 원에 올렸는데 소비자가 2만 원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쿠폰 할인 동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뭐 11번가에서 5천 원 부담, 판매자 5천 원 부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인해서 막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 올리시다 보면 갑자기 한 개가 잘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지마켓 옥션 상품인데 헤이직구 탭에서 1등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스테디하게 팔리는 상품이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1페이지에 해당 키워드 그 일반 그 상품에 같이 1페이지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해서 2만 원 이상으로 그냥 올리시다 보면 쿠폰도 붙여주고 하면서 지금 팔리는 것들을 소싱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팔리는 원리는 다양해요. 복사해서 소싱 파일에 자,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그럼 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안에서 또 검색하는 검색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주실 거거든요. 네. 아, 배우셨어요? 네.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공구라 하더라도 옥션 검색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옥션이 약간 공구가 좀 잘 팔리고요. 지마켓은 롯데원 봐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제 왜 이제 소싱 열심히 하고 업로드 열심히 해도 잘 안 팔리냐면, 저희가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마켓이 11번가거든요, 사실. 11번가랑 지마켓 옥션이 잘 나와요. 근데 사람들 전부 다 어디서 소싱하냐면 네이버 보면 팔리는 거랑 검색하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결국에 다 네이버 트래픽 쪽으로 다 몰리고, 심지어 쿠팡 로켓 하는 것도 네이버에서 물론 저희는 볼 수 있긴 하지만, 빠른 배송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다 네이버에서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반자동 그냥 중국어 타율이 별로 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날짜를 잘 정하셔야 되거든요. 먹는 거 중요한데 해당 마켓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진입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물건의 키워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파는 사람들이 뭘 들어가면 해외 직구로 잘 팔린 물건들 막 이렇게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 정전기,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상품 다룰 때 소싱을 해외 직구 들어가잖아요. 근데 해외 직구만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쭉 그냥 다 들어가시면 돼요. 전체로 보시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해외에서 뭐 이런 테이블 같은 건 국내 제작도 많지만, 가전 같은 경우는 특히 공구나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외 OEM이거든요. 해외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엄청 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외 직구만 소싱할 때 저희는 국내 상품 잘 파는 것도 같이 소싱해서 그냥 팔아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뭐 국내 상품 많이 나온 거 예초기 이런 거 있죠. 자, 예초기 이런 것도 보통 해외 직구 탭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국내 상품몰도 쭉 들어가서 지금 잘 쭉 해오는 거예요. 나리온 아시죠? 여기 해외 직구 출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도 물건 보면은 진짜 해외 직구로 잘 팔리는 공구들만 다 브랜딩 해놨거든요.
진짜 해외 직구로 다 잘 팔린 것들, 심지어 이런 것도 사인볼 이거 진짜 잘 팔리잖아요, 해외 직구로. 이런 것만 다 소싱해 놨더라고요. 인증 다 받아가지고 진짜 대형 브랜드 됐죠. 이제는 어디를 공구를 검색해도 다다리온부터 상위 페이지 떠요. 자, 이런 데도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밀레트 이런 데 들어가 볼게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직구 굳이 클릭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일반 판매자, 해외 판매자 둘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쭉 봤는데 해외 판매자가 없었다. 그러면 해외 직구 들어가서 또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잘 파는 몰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잖아요. 쿠팡도. 검색어. 아, 쿠팡에 뭘 검색하시길래. 어제 뭐 소싱 하느라고. 소싱인지 쇼핑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공부 좀 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름이니까 양수기 이런 거 잘 팔리죠. 그리고 뭘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소비자들 특성이 보이거든요. 쿠팡은 그냥 해외 직구고 뭐 국내고 가릴 거 없이 그냥 막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쿠팡이 가격대가 진짜 높거든요. 물건들이. 똑같은 거 G마켓 옥션 가보면 아마 8, 9만 원, 뭐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팔고 있을 거예요. 이런 15만 9천 원짜리도. 네이버는 특징이 뭐냐면 공구는 브랜드만 거의 다 1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쿠팡은 공구 특징이 뭐냐면 다 중국산만 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쉽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사실 옥션이에요. 옥션은 리뷰 별로 없어요. 막 기사 여기 막 깨져서 문드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그냥 되게 어이없거든요. 지금 소비자가 내 물건 다 찌그러졌다는데 그냥 쓰라 그래요. 색깔도 저는 이 브라운 색상을 시켰는데 빨간색이 와요. 중국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오거든요. 왜 빨간색 보냈냐 이러면 그것밖에 색깔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수 판매자들 뭐가 있냐면 이거를 그럼 교체를 해줘요. 상판 하나만 따로 보내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반품률이 적다라는 게 CS가 적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대처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실제 반품까지 왜 똑같은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냐. 똑같은 공장에서 오는 물건도 있고 비슷한 공장들, 중국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위탁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성향마다 서비스 CS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수 판매자 위주로 소싱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 이것도 해볼게요. 뭐 이런 거 들어가 볼게요. 아, 그러면 이거 뭐 가발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 111건 돼 있구나. 이거 되게 잘 팔리나 소싱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리뷰에서 최신순으로 보면 안 팔린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마켓 들어가서 소싱하시면 좋고 키워드는 제가 나중에 진입 키워드 알려드리면 그걸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11번가만 하고 마칠게요. 잠깐 쉬었다가 업로드 하는 거 하실 거예요? 중소기업 그거 하고 잠깐 하고 이따가 11번가 잠깐 네, 쉬었다 할까요? 중소기업은 알겠습니다. 저 남 거 뺏겨서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키워드로 찾나 뭐 사진으로 찾나 다 똑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뭐 햇반 이렇게 검색했을 때 햇반 다 뺏겨서 파는 거잖아요. 맞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 거 이용하는 거고. 님이 그러면 이렇게 소싱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소싱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제가 원래 소싱까지 1임을 했다가 제가 다시 하고 있는데 저는 한 2시간이면 한 150개 정도 찾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매출 반자동으로만 매출 빨리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맨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팔다가 수업 딱 끝나고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요런 키워드로 좀 검색해서 소싱해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0개 올렸는데 1,000만 원 나왔대요. 네. 디자인 다르면 하셔야죠. 네. 아까 제가 이거 공구도 컬러 증거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이랑 직접 연락을 해봤을 때 선호한 색상이 있는 거예요. 선호한 모델들이 있고. 근데 그걸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 사진을 보고 유추해서 소싱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으로 다시 노출 해제가 되거든요. 노출이 안 된다는 게 그 상품만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상품만. 네. 근데 만약에 주문 건수가 별로 없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전달로 맨 처음에 발송해 놨다가 추후에 국내 통관이 되면 송장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노출은 계속 돼요. 건수가 많거나 귀찮은 경우는 그냥 선통장 넣어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건수가 많아져도 판매가 점수나 이런 데는 네, 크게 없어요. 그냥 계속 저는 11번가에 주문이 잘 들어와요. 효자 상품만 직접 전달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판매에서 선통장 지마켓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소싱을 잠시만 어디까지 했죠? 롯데온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판매를 하시다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측정기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소싱을 하시다가 좀 예를 들어 좀 특이한 키워드가 발견이 됐는데 단가가 좀 비싸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소싱인데요. 요거 마진율이 엄청 세거든요. 보니까 그 고객이 보통 이런 걸 구매하는 사람 사업자예요. 그럼 사업자한테 그 고객한테 사업자 등록증 달라 그래서 고객 사업자로 통관을 시키면 구매 대행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요? 네. 저 처음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제가 듣기로 그렇게 할 경우는 네. 인보이스에 원가가 나와야 돼서 맞아요. 구매한 원가가 공개가 된다고 해서 그 방법을 꺼려하시는 분도 근데 저희가 수입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원가가 오픈이 되지 우리의 마진율이 오픈이 되지만 그냥 그렇게 네, 상관없죠. 어차피 저희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업무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런 판매가 처음이시다 보니까 마진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팔아도 되나 양심이 찔리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마진율 더 비싸게 파는 사람도 많아요. 뭐 우리가 먹는 농산물만 해도 원가만 해도 진짜 몇천 원도 안 하는 거 몇만 원에 사 먹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업자들 저런 걸 공작기계나 이런 걸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손석구 그 회사가 공작기계 뭐 대표를 하더라고요. 기계를 만든 기계인데 그 기계를 만든 기계의 부품이 되게 잘 팔려요. 그런 것들은 보통 해외에서 발주를 넣어서 가지고 오는데 많이 삽니다. 제가 이런 걸 20개 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개당 배송비 칠 거 LCL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게로 안 치고 부피 용량으로 쳐서 배송비가 거의 한 예를 들어 10만 원 나온다 치면 1, 2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보낼 수 있어서 마진율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비의마루긴 한데 그 제가 학교용품 찾은 거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20개인가?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막 키워드가 단체 게임 이런 키워드를 치면 이런 데는 소싱을 하시면
대량 주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교용품 또 수강생분들 중에 들어오신 분들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 오시면 이거 여러 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배송해야 되냐. 고객한테 사업자 번호를 달라고.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이한 거 있죠.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캐터필러 릴레이 이런 거 하시나요? 사고 싶나요? 선생님이면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소싱하는 인간 다람쥐통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쇼핑에도 잘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등록하시면 좋아요. 그물 바스켓 이런 것들. 학교에서 대량 주문 들어오면 그건 그냥 아니요, 따로 발송해도 되고 그 낙하산 그 대량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쓰는 기능은 그냥 업로드 빨리 되면 되거든요. 업로드 빨리 되고 이미지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팔린 다음에 번역 쉽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퍼센티가 거기 제일 최적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데 실제로 이제 클릭 손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요. 이게 직관적이라서 몇 개 안 눌러도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 업로드를 하실 때 소싱을 그러면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나도 남들처럼 뭐 30개씩 50개씩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뭐 하루에 막 매출 예전에 막 꺾여가지고 판매자 정지당했을 때는 하루에 200개 넘게도 했거든요. 진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무실에 밤 늦게 밤 진짜 늦게까지 막 진짜 울면서 등록하고 그랬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막 포기는 못 하겠고 막 그렇게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분은 하셔도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왜냐면 질려서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마음 들으면 내가 저거 한 개 팔면은 뭐 몇만 원 남네, 5만 원 남네, 10만 원 남네, 이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뭐 매출 몇 천만 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집에 가서 막상 하시면 일주일도 꾸준히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그냥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업로드 하는 걸 목표로 잡으셔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시는 게. 판매가 되려면 꾸준하게 계속 그 최신성 점수를 내 마켓에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100개 하고 뭐 한 3, 4일 쉬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적더라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최소 뭐 10개 이상, 20개 이상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하루에 그 목표를 이번 주는 내가 시작이니까 5개부터 해봐야 되겠다. 5개 이렇게 채우셨어요. 채우시면 자, 주소 요거 엑셀 파일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나중에 매출이 이 가운데서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뭐 2,000 이상 나오시게 되면 알바 채용도 고려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메모는 뭐 이 상품은 뭐 11번가에만 올려라. 뭐 쿠팡 업로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는 거고요. 카테고리는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잡아주는데 웬만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옵션 선택은 뭐냐면 이거 뭐 쇼파 이런 거 들어가면 옵션이 막 20개, 30개씩 있어요. 다 업로드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에서 8번까지만 올려라. 아니면 4, 5, 6번만 올려라. 1, 2, 3번만 올려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배송비도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뭐 구매대행 사업자들 쓰는 양식이 거의 똑같아서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일단 대표님들 하실 때 쉽거든요, 업로드가. 이렇게 자, URL을 하나 타오바오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색칠 하신 다음에 복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매칭이 안 돼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고 색칠 꼭 해두시고 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근데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싱하면서 업로드하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몇 개 업로드하는 거 개수 세는 것도 힘들고 자꾸 세거든요. 그래서 분업화 시키는 게 중요하고, 분업화가 약간 체계가 됐을 때
그 구간에 알바생을 나중에 끼워 넣으면 돼요. 그렇게 서서히 오토화 시켜 가는 거거든요. 자, 요거 수집하기 누르시면은 퍼센트 다 깔아 오셨나요, 혹시? 수집하기 누르시고 보통 한 번에 할 때 한 두세 개씩 하거든요. 색칠해서 이거 저번에 수집한 건가 봐요. 수집 오류 뜨네요. 한 번 수집한 URL은 수집이 안 돼요. 아, 그게 중간중간에 해버리면 개수도 세알리기가 어렵고 결국에 나중에 업로드도 일임을 하실 거잖아요. 소싱 따로 업로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같이 하시는 게 편하면 당연히 그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오래 한 입장에서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데 분업화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하다 보면은 많이 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 두세 개밖에 안 했는데 많이 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막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딱 목표 개수를 딱 정하고 실행하고 그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누르시고요. 자, 키워드 궁금하셨죠? 그러면 키워드를 저희가 자, 여기 해당 마켓에서 파는 키워드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는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해두긴 했는데 자, 상품 업로드 하실 때 맨 처음에 자, 상품명 가공하실 때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키워드 제거. 예전에는 뭐 쇼핑몰 알고리즘이 되게 단순해가지고 노트북 하나를 팔아도 뭐 얻어 걸려라는 식으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16인치면 뭐 10인치 뭐 8인치 막 다 적어도 노출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련 없는 키워드들은 상품이랑 관련이 없으면 저 뒤로 배제를 시켜요. 그래서 상관 있는 키워드만 딱 입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 자, 요거 한번 차례대로 해볼게요. 요거 나중에 메모한 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저희가 엑셀 파일에 있는 키워드 상품명 복사 붙여 넣기죠. 소싱도 중요하지만 업로드도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거든요.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V. 자, 그럼 관련 없는 키워드 이거 지울게요. 저 지우고 클랩튼 뭔지 모르니까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전동이 나왔어요. 맞죠? 자, 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리클라이너 소파예요. 메인 키워드가. 요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리클라이너 소파. 검색을 하면 세부 키워드랑 그런 것들을 다 추천을 해주거든요. 해서 여기 없는 키워드를 그냥 쭉쭉쭉쭉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글자 수는 몇 개까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뒤에 이제 구분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키워드로 채워주고요. 자, 전동 1인용 패브릭 해당 안 되죠. 뭐 아쿠아 텍스도 해당 안 되고 가죽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상품명 끝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팔리나요? 팔려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천받기 누르신 다음에 거의 웬만하면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안 잡힐 때는 비슷한 카테고리. 이게 카테고리도 수동할 때는 되게 중요한데 반자동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쿠팡, 네이버, 옥션 11번가만 카테고리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밑에 인터파크까지. 왜냐면 해당 마켓들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안 잡으면 연락이 좀 오긴 하거든요. 특히 인터파크도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쿠팡, 스마트스토어, 지옥션, 11번가 인터파크만 딱 카테고리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지금 옵션이 38개가 있거든요. 38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막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올리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많이 올리면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 리클라이너 소파를 산다고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리클라이너 소파 검색하고 뭘 보고 상품에 들어가죠? 썸네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썸네일 보고 딱 들어갔는데 아, 이런 상품 있을 줄 알았는데 옵션이 30 몇 개씩 있어요. 20 몇 개씩, 10 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보다 이탈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품과 이제 해당 썸네일과 비슷한 것들 올려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옵션을 고르기 전에 썸네일 한번 보고 썸네일 내가 뭐 이걸 할 거다. 자, 그러면 한 6개에서 8개 남겨두고 나머지 다 지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업로드 다 제외 누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렇게 다 지우시고요. 이게 한 번에 좀 지우는 게 있으면 편할 텐데 잘 없어요. 중국 옵션이 되게 많은데 자, 이렇게 다 지우시고요. 진짜 많네요. 자, 업로드 네네, 말씀하세요. 업로드 제외시키는 거랑 삭제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아, 요거는 삭제요? 삭제는 아예 옵션을 없애는 거고 제외는 지금 업로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밑에 보시면 상품 복사 있죠? 상품 복사가 있죠? 이 상품 복사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거를 한 번 더 URL을 복사해서 한 번 더 업로드 할 수 있게 돼요. 완전 다른 상품. 네, 근데 삭제를 해두시면 못 보겠죠. 그래서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업로드 제외 해주시고 자, 이렇게 옵션이 2개 있으면 옵션 2개 중에는 한 개만 또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 전동으로 해서 마사지 하는 거, 스윙까지 되는 거, 요것만 올린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이것도.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상품명에 구분점 키워드 맨 하단 추가라고 적어 놨잖아요. 저희 세부 키워드 따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을 필요 없이 옵션 구분점을 상품명에 녹여주면 딴 사람들하고 훨씬 차별화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거 웨일로 하시면 좀 편하신데요. 웨일로 하면 바로 옆에 번역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번역해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뜨네요. 자, 번역 해보시면 자, 여기 지금 퍼센트에서 번역된 거랑 웨일에서 번역된 거랑 좀 다르죠, 맞죠? 훨씬 더 저희가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웨일로 사용하시고 옆에 팝하고 된 걸로 이렇게 번역 한번 해서 이걸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거를 상품명에 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녹여주는데 플러스 이런 거 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올려도 이런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저런 키워드가 다른 거랑 배치되어 있는데 내 키워드만 뭐 스윙, 마사지 이런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도 뭐 공구도 이런 노출 상품명에
구분점을 넣어준 게 중요하거든요. 배터리가 몇 개다, 뭐 이거는 몇 볼트다, 이런 것들 적어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파는 사람들 보시면 상품명이 이렇게 구분점을 다 적어놨어요. 이것도 경고 단어가 뭐냐면 키프리스에 등록된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윙이라는 단어가 뭐 이게 뭘로 등록된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요? 킥보드 업체예요? 스윙을 다른 거 상표권 등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좀 아시면 좋은 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탐사수 샘물이에요. 탐사수 샘물인데 저희가 탐사수 샘물을 이걸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팔아도 되죠. 근데 왜 중국은 브랜드에 예민하죠, 저희가? 네? 맞아요. 짝퉁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짝퉁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상표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스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상품 분류 이렇게 눌러보면 저 스윙이란 단어를 어떤 상품 품목에 등록된 상표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 스윙이란 단어가 교육업, 스포츠 문화활동업 이런 거예요. 그럼 저희가 쇼파가 저기에 해당되진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써도 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눌러보시는 거죠. 근데 저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뭐 스윙 소파 저거를 등록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광고업, 사무처리업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35, 35. 나머지 거절, 소멸, 거절. 출원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광고업이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소파 해야 되나 쇼파 해야 되나 상관없어요. 소파 쳐도 쇼파 노출돼요. 네이버에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검색 엔진이. 자, 이런 식으로 구분점을 상품은 너무 많이 등록하지 마시고 옵션이 2개인 경우에 추가 옵션은 1개만 선택하시고 색상 같은 거는 몇 개 잡으셔가지고 예쁜 색상 몇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분점을 상품명에 녹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구분점이라는 게 이제 상품명이 있고 품마 있고 색깔 있고 품마 있고 마지막 저 옵션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구분점은 이 상품을 옵션별로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이제 스윙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수동으로 작동해도 어떤 건 전동으로 되고 그런 구분점들이 있는데 그 구분점을 1개만 잡아가지고 나머지 제외하고 상품명에 녹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품마다 다 옵션별로 구분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녹여주는 게 잘 파는 사람 핵심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그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나 정도로 딱 잡아서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올리게 되면 상품명을 이 정도면 다 녹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입력하시면 되죠. 가구는 예를 들어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상품명에다가 그렇죠. 제가 여기 뒤에 적어놨거든요. 네, 거의 다 쓰시면 되죠. 내 상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세부 키워드예요, 사실. 뭐 따로 막 어디 뒤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옵션을 선택할 때 추려야 되는 점이 옵션이 많잖아요, 대표님. 옵션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썸네일 기준, 그다음 가격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올라가는 게 맞고, 왜냐면 그 뭐 G마켓 저희가 쿠팡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한 상품을 모든 마켓에 따로 뿌리잖아요. 근데 네이버랑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뭐 11번가도 마찬가지지만 가격대가 너무 차이 나버리면 한 번에 등록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썸네일 보고 그 상품 사러 들어왔는데 그 상품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애초에 올릴 때부터 썸네일과 비슷한 상품,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한 상품군만 골라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거는 일단 썸네일 요거 확인했고,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전동으로 생각할 거고, 뭐 리클라이너 소파니까 그냥 딴 거 지저분한 거 넣을 필요 없이 이런 거 기능 되는 거 넣으시고, 상품명에도 내가 이런 기능 되는 상품이다라고 썸네일하고 일치하게. 근데 이거 막 반품 많이 되시는 분들 보면 썸네일하고 상품 옵션이랑 다른 경우 많거든요. 왜 이 기능이 없어요? 뭐 이게 왜 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네, 썸네일 맞게 맨 처음 추리고, 그 다음 가격 비슷한 거 추리고. 요거는 가격은 해당 안 돼서 가격 거는 그 다음 상품에서 한번 볼게요. 테이블 만약에 사이즈가 120, 80 하나만 그냥 50으로 해가지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800, 1000, 1200 다 있잖아요. 중국은 2000까지. 그러면 그걸 다 올리는 게 아니고 뭐 800에서 1000까지만 올리던가 1000에서 1200만 올리던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고 상품명에 800, 1000, 1000, 1200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송비도 비슷하게 녹일 수 있잖아요. 800짜리랑 2000짜리랑 배송비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가격 책정하기도 애매해요. 옵션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특히 가구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 세팅은 다 하셨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자, 배송비는 쉽습니다. 이게 사실 저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하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무게랑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가구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상품들은 다 상품 재원이 있거든요. 사이즈가 어떻다, 뭐 소재가 어떻다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본문 일괄 편집 눌러보시면 이렇게 재원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번역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 미터랑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무게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마다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이거 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때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 소파 판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크기가 비슷하네 해서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대충. 근데 공구는 웬만한 무게가 다 나와 있어요. 공구는 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포장 무게 1m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오므려져서 오니까. 길이 비용을 더한다고 하신 게 경동 택배는 제외. 네. 저 경동 무조건 고객한테 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상세 페이지 저희가 녹일 거잖아요. 안내 페이지에. 그것도 되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부가세, 관부가세를 왜 고객한테 청구하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관세청에서 개인이 소비할 때 150불 이상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당연히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그것 때문에 막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경동 비용도 청구해놔요. 저희가 상품 올릴 때마다 다 비용을 책정해 둘 수 없기 때문에 포장 무게가 뭐 배송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고지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상하단 페이지, 퍼센티 상하단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인데요. 자, 저희 상품명 했고, 옵션 했고, 가격 했고, 키워드 왔습니다. 배터리 할게요. 우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자,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네이버 쇼핑 가서 보시면 뭐 테이블 볼게요. 자,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이거랑 상품명이 맞으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추가 키워드예요. 태그를 따로 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품명 외에 밑에 추가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맞죠? 이거를 추가하는 기능이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검색해도 이 상품이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쿠팡은 20개까지 있고요. 그래서 쿠팡은 태그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는 저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쿠팡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그래서 쿠팡은 20개까지 되고 네이버는 10개, 뭐 롯데는 8개 이렇게 돼요. 그걸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보너스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수동할 때처럼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메인 키워드를 여기 입력하는 거예요. 리클라이너, 소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연관 키워드 이런 거 다 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쇼핑 연관 키워드 있죠. 이런 키워드들을 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쭉 키워드들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쇼핑 연관 키워드에 뭐 세라믹 식탁 1000, 1200 테이블, 600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명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올릴 때 막 다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저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녹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메인 키워드를 여기 리클라이너 소파 검색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 브랜드 빼고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복된 것들은 알아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 기준으로. 자, 그 다음 썸네일. 자, 썸네일은 아마 요거는 쉬워서 자, 이미지 편집 눌러보시고요. 여기 보면 보기 싫은 중국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에서 뭐 많이 쓰냐면 브러쉬랑 여기 자르기 많이 쓰거든요. 자, 브러쉬 한번 써볼게요. 브러쉬 이렇게 색칠하신 다음에 지우기 누르시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것도 브러쉬로 지워도 되고 C 누르면 자르기거든요. 자르기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됐네요. 맞죠? 여기에서 사용하실 거는 주로 뭐 브러쉬랑 자르기 요건데 나머지 기능도 같이 짧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나중에 내가 팔려가지고 이것 좀 가공해 보고 싶다 그러면 번역 영역 자동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키워드만 이렇게 딱 따지거든요. 여기에서 자, 선택 영역 번역하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글씨체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뭐 누워서 바꿀 수도 있고 색칠도 글자 색상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예쁘지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로고를 만드실 거잖아요. 로고 만드시면 여기 이미지 추가 누르시면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해가지고 여기 추가해서 로고도 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번역하기, 그 다음 브러쉬까지 봤고요. 드래그로 영역 선택, 이거 뭐냐면 눕기 따는 거예요. 눕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경 지우기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눕기가 따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글자를 추가해서 쓰셔도 되고, 뭐 도형 추가는 보통 뭐 가리고 싶은 이미지가 생겼을 때, 깔끔하게 가리고 싶을 때, 뭐 이렇게 이쪽을 가리고 싶다던가 그럴 때 색깔을 묻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도형 색상, 흰색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글씨만 이렇게 가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놔두시는 거예요. 나머지 기능은 그냥 한번 눌러보시면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주로 빠르게 하려면 저는 B랑 요거 자르기, C 요거밖에 안 써요. 요것만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썸네일까지 골랐고요. 상세 페이지인데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반자동에서 할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 반품 정책,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그냥 X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X 눌러서 완료하고 업로드 가실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마켓 일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넣으시는 거세요? 영상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체크돼 있기 때문에. 대표님 이거 로그인 해도 되나요? 뭐예요? 네이버요. 퍼센티 네이버. 상관없어요. 요거 안 봐도 되긴 하거든요. 요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업로드 어떻게 된지 여기 나와요. 뭐 이렇게 동영상 들어가고, 영상 중국어여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보면 옵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옵션 이름을 잘 정해주면 돼요. 옵션 이름을 잘 정해주면 그냥 저희는 상단에 배치해야 이거 세팅 그대로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생각했는데 상단에 이렇게 배치해서 그냥 옵션부터 보게 할 거기 때문에 옵션 이름만 그냥 잘 지어 두시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사는 거죠. 근데 요게 막 30 몇 개씩 깔려 있고 이러면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네. 업로드 설정에 여기 보시면 옵션 이미지 노출 설정이 있거든요. 요게 쿠팡이랑 롯데온이랑 지옥션에 옵션 이미지를 썸네일로 노출할 거냐, 뭐 그렇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옵션 이미지 노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쿠팡이랑 롯데온, ESM 중국어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도 왜 좋냐면 쿠팡에서 상품 선택을 하시면, 쿠팡 한번 볼게요. 가구는, 직구는 빈티지가 잘 팔리거든요. 자,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걸 여기에서 옵션 이미지 노출이 아니고 옵션 이미지 제외로 하잖아요. 그러면 썸네일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할 때 오렌지를 선택하든 그레이를 선택하든 똑같은 사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 클레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착각을 해요. 내가 옵션 사진, 보통 쿠팡은 다 사진이 바뀌거든요. 이런 거 보면 옵션 이미지를 바꿔도 쿠팡이 안 바뀐다고요? 네, 예를 들면 옵션 이미지에 중국어가 써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중국어를 지웠어요. 네. 근데 쿠팡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반영이 될 텐데 왜 안 되죠? 실시간은 아니. 좀 시간 지나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상품 너무 예전에 업로드했던 걸 변경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공구를 한번 볼게요.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들은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혹시나 얘도 안 나오네요. 한 번에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얘도 안 해놨네. 어떤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옵션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근데 분쟁이 많아요. 제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옵션 이미지로 하라 그러는데 대표 이미지에는 막 배터리도 2개 있고 막 그 뭐 체인도 막 여러 개 줘요. 근데 그건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왜 안 주냐 반품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타오바오는 친절하게 이제 그 옵션별로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옵션별로 등록을 하시면 소비자랑 분쟁이 거의 없어요. 옵션을 잘못 선택할 리가 없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 옵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면서 따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톡으로. 거든요. 예. 근데 그게 노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공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공구 제일 많이 한 개 팔렸는데 이거 상품 괜찮다 싶으면 번역하시고요. 그걸 최대한 늘리고 그레스든 판매든 되면은 조금씩. 네, 맞아요. 이거 왠지 많을 것 같은데요. 델리시 말고. 이거 많을 것 같다. 배터리 한 개짜리로 하세요. 2개짜리가 좋죠. 두 개. 두 개여도 통관돼요. 네. 두 개까지. 4개도 돼요. 돈이랑 같이 6개도 돼요. 한 개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만 배터리 2개 옵션 구성품으로 팔았을 때 되게 잘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알아가지고 옵션 많네요. 최근에 배터리만 원래는 배터리만 등록은 안 되는 거. 원래는 구매 대행으로 안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들 많이 만나실 텐데, 자, 그러면 엑셀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했다 치고 썸네일 보고 이런 한 손으로 사용하는 톱이구나 알게 됐죠,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 휴대용 맞고 소형도 맞고 전동도 맞고 충전식도 맞고 다 맞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다 맞으니까 냅두고 전기톱. 네, 여기에 없는 키워드 추가합니다. 배터리 뭐 엔진톱은 아니니까 가지치기, 아까 썸네일이 가지치기 하고 있었으니까 뭐 조경, 요건 키워드가 많이 추출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카테고리 추천 받기, 이게 전기톱 해당되는 거 처음에 거 4개만 선택하시고 인터파크 바로 내려가서 선택하고 옵션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옵션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썸네일 확인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썸네일에 내가 이걸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구나. 빨간색 가이드 레일에 자, 썸네일에서 지금 보면 이게 아마 8인치인 것 같은데 8초 컷이네요.
자, 그러면 썸네일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사진 보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쭉 보는 거죠. 쭉 보고, 사진에는 크게 어긋나는 게 없어요. 맞죠? 사진엔 크게 어긋나는 게 없고, 그다음 가격에 들어갑니다. 가격에 들어가서 가격 정렬 내림차순 하시면은 쭉 낮은 가격부터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알려드리면, 옵션을 선택하실 때, 옵션 선택 시, 크게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가정용이냐, 업소용이냐. 옵션 선택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가정용은 좀, 저 같으면은, 가정용은 좀 저렴한 것. 업소용은 저렴한 것에서 이제 중간 가격, 중간 가격에서 비싼 옵션. 이게 선택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가격에서 볼게요. 이거 뭐 집에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업소용이라고 볼게요. 업소용이라 보고 중간 것 좀 올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비싼 거 빼고 중간 것만 선택하는데 지금 보시면 4인치 뭐 6인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4인치랑 6인치는 다른 거니까 선택하면 좋겠죠. 4인치 중간 가격대 한 5-6개만 짝수로 올리면 좋습니다. 6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저는 4인치 말고 6인치로 올릴게요. 그러면 옵션이 3개 남았네요. 맞죠? 6인치 하나 더. 만약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 빨간불이 뜨거든요. 못 올린다고. 빨간불이 뜨기 때문에 그거 맞추시면 되고. 그럼 가격에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옵션 몇 개를. 자, 그럼 여기에서 옵션명을 가공해야 되겠죠? 옵션명 가공할 때 맨 처음에 빈칸 제거 누르면 빈칸이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그럼 저희가 이거 고객이 들어와서 옵션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뭘 살지 선택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꺼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떴어요? 못 보죠. 이쪽에 꽂으면 안 되나요? 여기 안 꽂아지지 않아요? 아니네요.